안녕하세요.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플로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플로우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NFT와 메타버스에 연관된 블록체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강점은 뭔지 살펴보는 게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플로우는 2017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크립토키티 개발사인 데포스랩에서 기존 이더리움의 한계를 느껴 직접 개발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플로우에서 내세우는 그 슬로건은 차세대 앱, 게임, 그리고 디지털 에셋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케팅이라든가 기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잘 부합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플로우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멀티롤 아키텍처, 리소스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에요. 플로우의 경쟁자들이 솔라나, 이더리움, 카르다노, 아발란쉐, 니어 프로토콜 이런 프로젝트들인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플로우에서 내세우는 강점들이 그다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없어서 임팩트가 남는 무엇인가는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의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바로 투자자들이에요. 어, 안드레센 호로이츠나 A16Z 크립토, 그리고 펜부시 디지털, 삼성 넥스트,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같이 명망 있는 VC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VC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술력이 됐는지, 아니면 경영진의 능력인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기회인지, 어떤 것인지는 제 입장에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할 만큼 확실한 뭔가를 봤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플로우 프로젝트가 뭔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플로우의 강점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플로우의 강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이라기보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로우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NBA, UFC, 워너뮤직그룹, NFL, 유비소프트 등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시청하는 그런 프로를 가진,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 보시는 링크는 그 NBA 탑샷이라고 하는 것인데, 플로우가 NFT하고 협력해서 만든 NFT입니다. 유명 선수들이 슛을 넣는 장면을 NFT로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플로우가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이러한 NFT를 계속 만든다면, 예를 들어 NFL과 풋볼 선수들 관련된 NFT를 만들고 유비소프트와 게임 관련된 NFT를 계속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 좋은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플로우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NFT를 만들면 과연 이더리움보다 좋은 NFT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NFT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NFT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덴스라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보니까 전 세계 사용자층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하는데 뭐 시장에 가장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가 다 솔리디티 개발자들이죠. 그리고 솔리디티를 이용을 해서 NFT를 개발을 했을 때 이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뭐 아발란시나 아니면 폴카닷 같은 다른 프로젝트로 이식해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사용자층도 아직 많지 않은 플로우를 사용해서 NFT를 개발하는 것보다 사용자층도 많고 개발자 구하기도 쉬운, 그리고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는 솔리디티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누군가 만약 저한테 NFT를 개발하려고 한다, 근데 플로우에서 동작하는 걸로 개발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노력과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계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플로우 얘기하면서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우는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에 불만을 갖고 자신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플로우의 처리 속도가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홈페이지라든가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 명확하게 우리의 처리 속도가 얼마다라고 게시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감이 오죠. 정말 처리 속도가 빨랐다면,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정도의 처리 속도라고 하면 어딘가에 분명히 자랑스럽게 나와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처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FAQ에 보니까 현재 처리 속도가 얼마인지 언급을 했는데 초당 100 TPS 정도를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초당 100 TPS는 물론 이더리움보다 빠르긴 하지만 경쟁 프로젝트보다는 그렇게 빠른 처리 속도는 아니죠. 뭐 솔라나가 65,000 TPS, 뭐 카르다노나 아니면 다른 뭐 폴카닷에서 뭐 1000, 2000, 3000 TPS를 얘기하는데 100 TPS라고 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더리움을 박차고 나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정도의 숫자예요. 그래서 플로우의 처리 속도가 이 정도로 느리다,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질문. 그렇다면 플로우가 많이 쓰이고 있나? 이 플로우의 생태계는 풍성한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나 뭐 괄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플로우에서 NFT 육성을 위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이브3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시의 플로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플로우 아까 바이브3에서 거래된 NFT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10시간 전에 거래되고 12시간, 15시간, 뭐 계속 15시간 전에 거래되고 22시간 전에 거래되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금액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플로우의 생태계는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에 대해서 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플로우가 2021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유명 투자가로부터 250 밀리언이라는 거액을 투자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플로우가 보여줬던 모습과 앞으로 보여줄 모습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액의 자금을 수혈받았고 또 커뮤니티 그리고 관련 서비스를 많이 육성해야 된다는 걸 뭐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들과 열심히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좀 달라진 모습,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육성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뭐 프로젝트 리뷰를 마치고 뭐 추후 여러분이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